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4살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언제나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있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요. 언제나 차분하게 모든 걸 계획하는 편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삶이 재미없다며 한 번뿐인 인생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고자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처음 만난 건 4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당시 같이 생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였고 제가 일하는 쪽으로 발령이 나면서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혼자 생활하던 집에 당분간 얹혀 살게 되었었어요. 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냈었기 때문에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저와 성격도 비슷하며 술자리 같은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히 방해될 만한 문제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까지만 같이 살게 되었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지내다 보니 처음에는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제 집이고 혼자 살아오면서 맞췄던 패턴이 있어서 그런지 점점 불편한 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문제들이 오랜 우정을 쌓아왔던 친구와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서로 성격이 비슷해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조심한다고 해도 가끔 예상하지 못한 성격 차이가 정신적으로 꽤나 힘들게 만들었고 다투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며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서먹서먹해진 사이는 좀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후회를 했었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었죠. 친구도 저와의 사이를 다시 예전처럼 돌리고 싶었는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내일 저녁 같이 먹을래? 우리 둘이 시간 안 보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나는 한가한데 너는 어때? 내일? 나는 당연히 회사 집 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약속은 없지. 그래. 오래간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그럼 네가 나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나니까 우리 학교로 와줄 수 있지? 어차피 내가 알아본 음식점이 우리 학교 근처이기도 하거든. 겸사겸사 학교도 구경시켜주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친구는 저와의 관계를 다시 예전으로 돌리고 싶었는지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서먹서먹했던 사이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뒤 항상 제가 먼저 퇴근하기 때문에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학교에 방문을 하니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웠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때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현실에 씁쓸한 마음이 무언가 묘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주변을 구경하며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는데 학교 선생인지 학생들과 함께 땀 흘리며 부대끼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보게 된 그 선생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밝게 웃으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축구를 구경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친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바라보고 있던 선생을 소개해줬어요. 친구가 손을 흔들자 저희 쪽으로 다가온 남자 선생은 저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이 사람과의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서로 서운했던 점과 같이 살면서 불편하고 고쳐야 될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고 그동안 서로 하지 못했던 말들까지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는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어요.
그런데 친구와 한참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던 도중 식당 문을 열고 우르르 들어온 학생들이 꽤 자주 왔었는지 음식 주문하면서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온 한 남자는 친구가 다니던 학교 선생이었어요. 학생들 저녁 먹이고 보내려고 왔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넨 뒤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격도 차분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친구에게 물어보니 학교에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때 친구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 남자와의 인연도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첫 만남 이후 친구와 시간을 보내려 학교에 자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거의 마주쳤고 친구와 친해서 그런지 한두 번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와도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전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이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괜찮은 집이 나와서 함께하던 추억을 접어둔 채 새로운 집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격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저와도 잘 어울린다며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며 단 한 번의 문제점도 없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 동안 보고 느낀 모습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까지 생각하게 만들었고 좋은 인성을 가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순간 제 머릿속을 꽉 채울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 만난 지 2년이나 되었고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관계만 유지하며 만날 생각은 아니지? 그렇지. 나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내가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었지. 제가 말이 끝나는 순간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그 사람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가 같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는 말에 저도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 사람의 뒤만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양가 부모님 집안에 인사를 드리려고 계획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과 남자 집안과 재산 차이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빠가 운영하는 사업이 작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결혼 진행이 될 것 같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워낙 조용했었기 때문에 소개해줄 남자가 있다고 전화를 했을 때 많이 놀라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에 많은 기대를 안겨주었고 주말이 되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날 많이 긴장을 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손에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집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셨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맛있는 음식들 위주로 한상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많은 대화가 이어졌고 저희 부모님 얼굴은 상당히 밝으셨어요. 제가 남자를 소개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부모님께서도 저희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엄마는 저와 잠시 주방에 있을 때 좋은 사람 같다며 배운 사람이라 뭔가 다르다며 서둘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함께한 자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이셔. 워낙 두 분이서 조용하신 편이라 말수는 적으신데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놀라셨는지 꽤나 궁금해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언제 데리고 올 거냐고 몇 번을 물어보던지 내가 귀찮아 죽겠다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바쁘셔서 시간이 잘 나지 않거든. 학교 교장이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번에 은퇴하시거든. 그러다 보니 처리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 좀 한가해졌을 때 시간을 맞추기로 했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그동안 어떤 말들 위주로 물어볼 건지 내가 몇 가지 알아볼게. 이상한 질문들은 하지 않겠지만 사소한 거라도 미리 준비한다면 긴장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왜 같은 학교에 있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거야? 아버님이 계신 곳에서 같이 있으면 좋지 않아? 좋긴 뭐가 좋아. 하나도 좋은 점이 없더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괜히 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싫고, 내가 교장 아들이라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며 시선들도 좋지 않아. 차라리 따로 근무하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했지. 지금은 그 결정이 100번 잘했다고 생각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버지 눈치 안 봐도 되잖아. 가족끼리 붙어 있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워낙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셔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리고 임용고시 후에 나라에서 발령되는 거라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고. 예비신랑 얼굴에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도 밝게 웃어 보이려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예비 시부모님과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고, 긴장된 가운데 예비신랑과 시부모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짝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랑 먼저 선약을 잡았었는데 예비 시부가 저희와의 약속을 먼저 깨버렸고, 어머님은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급한 약속이 잡혔다며 다음에 만나자고 말만 던지고 나가셔서 어머님도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시 돌아가야 하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예비 시부와는 따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자며 주방에 준비된 맛있는 음식들이 놓인 곳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살짝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밝게 맞아주신 어머님을 보며 마음을 풀었습니다. 저희가 온다고 신경 써서 차려주신 음식들인데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상황이 참 난감했었죠. 씻기 전에 어여들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던지 내기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 칭찬해줄만 하네. 얼굴도 시원시원하니 아주 먹는 것도 아주 맛있게 잘 먹네.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죠? 밥 먹고 오면 잘 못 먹잖아. 그런데 여기 올 거 생각하고 굶고 왔나 보다. 너무 잘 먹어서 내가 다 기분이 좋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들 전부 너무 맛이 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어쩜 음식 솜씨가 이리 좋으세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야 내가 봤을 때 한참 먹어야 배가 찰 것 같은데 밥그릇 더 줘봐요. 이 정도로는 양도 안 찰 것 같네. 어디서 이런 며느리감을 데려온 거야? 뭐든지 잘 먹어야 보기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것 봐봐라. 싹싹 비웠지? 내가 음식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남들보다 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 뭐든지 잘 먹어야 사람들에게 이쁨 받는 거예요. 자, 밥그릇으로도 부족할까봐 혹시 몰라 밥솥에 있는 밥통 꺼냈으니 나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들어요. 보기만 해도 내가 다 기분 좋네. 며느리감 하나는 정말 잘 데려왔다. 어머님이 저를 분명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은 계속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밝게 웃으시면서 제 앞으로 음식들을 놔주시는데 문제는 잘 먹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돼지 같다고 느껴지는 건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그걸 느꼈고 웃고 있는 눈빛에서 예비시모의 사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해 예비신랑에게 설명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한참 배가 불렀었는데
쉬지 말고 먹으라며 계속 제 앞으로 음식을 밀었고 제가 살짝 부담스러워하자 예비신랑이 이 모습을 보게 됐는지 알아서 먹게 놔두라며 배가 많이 부른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예비신랑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도중 갑자기 제 앞에 있던 국그릇을 치마로 쏟아버렸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실수로 그런 게 아닌 일부러 제 앞에 있던 국그릇을 손으로 쓱하니 밀더라고요. 예비신랑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움직이시려 했지만 그때 마침 제가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시모는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국그릇을 제 앞으로 엎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듯 연기를 하는데 그 짧은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흘러갔고 시모의 감정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쩐다. 내가 실수를 했네. 입을 만한 게 있는지 보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걸 어째. 괜찮아? 그래도 국물이 식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내가 음식 밀지 말라니까. 왜 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건지.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가 입을 만한 걸 주실 거야. 좀 기다려봐. 말 편히 해도 되지? 이거 입어봐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편하게 입을 거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어떠니? 괜찮지? 네? 이걸 입으라고요? 조금 있다가 집에 가야 하는데요. 차라리 그냥 이거 입고 있을게요. 그게 낫겠어요. 이게 어때서? 나도 평상시에 자주 입는 건데 얼마나 편한데? 치마 입고 있으면 불편하잖아. 세탁해 줄 테니까 일단 이걸로 갈아입고 있어라. 안 일어나고 뭐해? 빨리 세탁해야 얼룩이 지워지지. 얼른 줘보래도. 시모는 충격적이게도 인사 온 저에게 김장할 때나 입는 몸빼 바지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아직 이 집 며느리가 아닌데 몸빼 바지를 주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태로 집에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예비 신랑이 저를 바래다 주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머뭇거렸어요. 당연히 예비 신랑도 난감해하고 있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모가 하도 닥달해서 바지 갈아입고 시댁에서 한참 동안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들에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계속해서 봤는지 저에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처음 가게 된 시댁은 저에게 최악으로 기억이 남았었네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쪽 손에는 세탁이 된 치마를 들고 있었고 몸빼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거울을 보게 되니 제가 봐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 입는 건 상관없지만 하필 처음 가게 된 시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한숨만 나왔고 다음에 예비 시부와 인사를 하게 될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도중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는지 한참을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고 그냥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의문의 행동들만 남겨둔 채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도 제가 잘 보이려 노력한다면 좋게 봐주실 것 같아 몇 번을 따로 전화도 드렸어요. 전화 드릴 때도 반갑게 받아주셨는데 꼭 웃으면서 하시는 말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화하기도 두려워졌고 이 문제에 있어 아무래도 예비 신랑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말을 해야 하나 고민 또 고민을 해봤지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서 결국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제가 민감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거라며 좋게 좋게 넘어가라고 얘기할 것 같아 뻔한 답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과 전화 통화하면서
예비 시부가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그때 말도 하지 않고 약속 어긴 것도 있어 미안하니 다시 한번 찾아와 주길 바랬어요. 다시 한번 찾아뵙긴 해야 할 것 같아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그날이 예비 시부의 교장직 은퇴 날이었고 가족 모두 함께 저녁을 먹기로 계획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된 날 저녁에 시댁에 찾아갔고 그날만큼은 별 문제 없이 집에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예비 신랑이 반갑게 맞아주며 현관문을 열어줬고 거실에서는 시부모님이 웃으며 떠들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모는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시부는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 저도 모르게 예비 시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있는 그 눈동자와 웃는 표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20년 전 떠오르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을 파라노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지 예비 신랑이 저를 툭툭 치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앉은 자리 앞에는 감사패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그동안의 교장 생활하면서 정말 고생 많았다는 문구가 적힌 감사패였고 제가 감사패를 쳐다보고 있으니 자신의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선물해 준 거라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예비 시부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결혼 없었던 일로 해야 될 것 같아. 당신과의 인연을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또다시 찾아왔는지 정말 충격이다. 감사패? 학생들이 선물해 준 거라고?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제 얼굴 똑바로 보세요. 정말 기억나지 않으신다고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하긴 그때는 교장이 아니었으니까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그냥 평범한 선생이었죠. 저 기억 안 나냐고요. 우리 집안을 개처럼 봤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당신이 우리 아빠를 다리 사이로 기어가게 만들었잖아. 기억 안 나?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왜 너희 아버지를 다리 사이로 기어가게 만들어?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납득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입 꾹 닫고 계시네. 그때 정말 기억 안 나셔서 입을 안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쪽 얼굴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 줄 알아? 우리 아빠한테 개처럼 지져보라고 했던 그 사악한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런데 당신이 이딴 감사패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서?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사패를 들고 시부의 얼굴에 던져버렸고 쾅하는 소리와 함께 시부는 고개를 떨궜어요. 예비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진정시켰고 예비 시부는 그때의 일들이 전부 떠올랐는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시부의 얼굴에 감사패를 던지자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본성이 드러났어요. 저를 엄청 싫어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죠. 교사 집안이 별것 없는 집안과 결혼한다는 자체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졌다고 얘기했고 저를 말리던 예비 신랑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하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진정하고 설명을 해줘야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너희 아버님 완전 쓰레기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20년 전 내가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이었어. 그 이유는 전학을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똑같이 대응했고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고 말았지. 그런데 나를 건드렸던 그 애가 아주 잘 사는 집안이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었거든? 그럼 당연히 누구 편을 들겠어? 우리 편은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어. 나를 괴롭혔던 그 애는 학교에도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고 나는 학교 생활도 겨우 했었으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학교에서 믿어주지 않더라고. 전학온 아이가 학교 물을 흐린다며 소문만 퍼지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어. 그에 반해 나를 괴롭혔던 그 애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였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어. 딱 봐도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는데 전학생 말을 믿지 않더라고. 그래서 다른 학교로 보낸다고 얘기가 나오자 그때 아빠가 학교로 찾아왔었고 그때 담임선생님이 지금 너희 아버님이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빠가 물어보자 내가 옆에서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개처럼 기어보래. 자기 다리 밑으로 개처럼 멍멍 짖으면서 통과하라고 하더라고. 그때 밖에서 다른 애들도 전부 보고 있었고 학교 선생들도 전부 나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내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너희 아버지 다리 밑으로 개처럼 멍멍 짖으며 기어갔고 그걸 본 사람들은 전부 웃으며 분위기를 즐겼어. 이제 알겠어? 네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 아버지는 인성 쓰레기인 사람이고 감사패 받을 자격이 없는 인물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줄까? 그때 당시 너희 아버지라는 사람이 뒤에서 받은 돈이 엄청 많았다는 거.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겠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도 중학교 1학년의 말을 믿겠냐고. 그때의 버릇이 지금까지 이어졌을지는 파보면 알겠지. 어찌됐든 나는 이 결혼 할 수 없고 우리 인연도 이걸로 끝이야. 2번 다시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직 교장할 수 있는 나이가 충분한데 벌써 은퇴한다는 게? 처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분명 뒤가 구리겠지. 그런 걸 모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라온 너도 참 불쌍하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예비 신랑에게 전부 얘기해줬고 그걸 듣고 있다가 믿을 수 없었는지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고 제가 그 사람에게 감사패를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을 이제 와서 뉘우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과거를 자기 아들에게 들키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오래간만에 친구와 저녁을 먹고 있던 도중 알게 된 건 저와 만나고 있던 남자는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예비 시부였던 그 사람은 경찰서에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챙긴 돈이 수십억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밝혀져 결국 집안이 망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충격으로 인해 예비 신랑은 더 이상 교사 일을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잘못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진 것이 없었던 그때 당시 저희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앞으로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처벌을 받고 뉘우치길 간절히 바라며 제가 겪었던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고 예전처럼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아셨으리라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받게 되는 충격적인 일들은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